의식 생명의 또 다른 동의어 중에 하나가 자연이죠. 그러니까 자연이 이제 말하자면 본질과 현상이 딱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인데 그것이 자연이 조금 더 우리한테 우리의 본질을 또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 가서 이렇게 산책하거나 앉아 있거나 그게 이제 저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산 중턱에 가서 이렇게 산 중턱 가면 자연히 마음은 열리지 않나요? 자연히 호연지기가 좀 이렇게 바위 위에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거기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자연적으로 본래 내가 나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느낌. 그래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 그래서 자꾸 이제 나의 본성하고 친해진다 할까? 이걸 다시 기억을 되살린다 할까? 이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예, 이제 인공 때문에 엉켜버린 업장이 자연으로 돌아가면 다시 녹아지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터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잠깐 이제 앉아서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거는 그냥 생각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러나, 뇌피셜이라 그러나. 그냥 하나의 뇌피셜인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함께 정진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세월을 전생에 보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생부터, 그러니까 이 공부와 인연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꾸준하게 발전을 해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번 생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오늘 수업이 만약에 정말로 오랜 세월을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왔다면 오늘 수업을 잘 새겨 들으면 엄청난 기간을 지금 단축시키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마음 공부 이름으로 거꾸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기 때문에 중생이 이런저런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이런 명상 저런 명상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세월이 정말 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신신명의 이 골수를 정말로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신신명 강의가 수없이 많지만 그걸 통해서 정말 자기를 돌아봐서 지금 나의 공부하는 입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정말 이걸 한번 알아차리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순간 공부하는 나의 입장이다. 입장, 포인트 오브 뷰.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어떤 곳이냐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이 공부는 이분법의 입장에서 하면 안 돼요. 그냥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거는 잠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는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이 육도윤회 자체가 그대로 정토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천당과 지옥이 있는 여기가 있는 이대로 극락정토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깨달아서 모든 문제로부터 해탈하기가 이거는 정말 쉬운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중생의 입장에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난 모자라고 뭘 배워야 한다는 그 입장에서 이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냥 공부에 진전이 없어요. 그러고 말아. 근데 딱 이렇게 전환을 했어.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 차려서 딱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이 깨어있는 의식, 딱 여기서 깨어있는 의식을 내가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걸 제껴놓고 이거 의식을 알아야 돼요. 의식은 지금 이 순간 저 보입니까? 네, 저 보는 거예요. 그냥 딱 그냥 한마디로 액통으로 그냥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게 뭐냐? 저를 보는 게 뭐냐? 그 답하는 게 그냥 공부의 전체예요. 나머지는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직 의식이 확인 못한 사람은 이거 의식을 확인하려고 의식은 가르쳐 드리잖아요. 지금 보는 것이라고. 근데 그 보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이 질문에 아직까지 답이 석연찮은 사람은 다 제껴놓고 내가 지금 어떤 때는 아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모르는 것 같고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잡았다 놓쳤다 하고 뭐 알았다 몰랐다 이런 상태라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분명하게 그냥 꽉 하여튼 이 답을 하려고 하면 꽉 막혀요. 막히고 답답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업이 녹아 그냥 그 막힌 상태에서. 그러면 금강권 다이아몬드로 만든 감옥에 갇힌 것 같아. 답답하고 뭔가가 하여튼 이게 감옥이 짓눌러가지고 내 몸이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냥 흔들리고 하여튼 이 몸에 붙은 업이 또 이렇게 많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율곡봉 밤송이가 딱 목에 박혀가지고 이거를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뭔가가 답답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나오고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화두 걸리면 병원 가고 싶다 그러죠. 몸이 어디 아픈가 싶어가지고 화두 걸리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니까. 화두에 걸리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뭐 허구한 날 무슨 이 단체 저 단체 다니면서 배우는 것보다는 화두 걸려가지고 한 번은 자기 업이 녹으면서 꽉 막힌 그 벽을 한번 자기가 느끼고, 벽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마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자기가 카르마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니까. 근데 답을 알려고 하면 방향성이 본성 앞에는 카르마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카르마와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한번 사투가 벌어진다 할까? 그러니까 한 번은 된통 한번 힘든 경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이런 수행 없이 그냥 법문만 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법문 듣는 것도 두 종류가 있다고 보이더라고. 법문만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해지는 법문이 있고, 그건 화두 법문하고 연관되는 거지. 근데 그 법문에서 다 까발려서 다 설명해버리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퇴보시키는, 옛날부터 법을 설파하는 것은 비상이라 그랬거든. 비상도, 설파 비상이라고. 왜냐하면 업문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좋은 법문은 딱 이렇게 가로막아서 본성을 향하도록 본성을 찾게 하고, 그 과정에서 업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 업의 벽을 한번 고생하면서 돌파하는, 이 진짜 실참 수행이라는 것이 엄연히 이 세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카르마 때문에. 우리는 본래 아미타불이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카르마의 영향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카르마의 노예예요. 거의 거기 휘둘리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한번 또 돌아보는 그 경험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초심자가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오늘 같은 법문을 초심자가 듣고 그래 나 아미타불이야 하고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아미타불이라는 이 사실을, 진짜 아미타불이 뭔지를, 의식이 뭔지를 정말 철저하게 이거구나 하고 한번 딱 이렇게 방점을 찍어야 돼요. 다시는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거다라고 딱 하면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질문, 지금 저를 보는 것이 뭡니까? 하는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친절한 가르침인지 몰라요. 진짜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뚫어내야 돼.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금강권 율곡봉이라고 하는 이 임재종의 가풍, 금강권 율곡봉을 한번 경험해야 돼. 그래서 답답하고 하여튼 힘든 그 과정을 한 번은 치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 치러내서 이제 의식이 확인된 사람은 오늘 말씀드린 보살행, 안팎의 중생을 정말로 내가 귀의하는, 안팎의 중생에게 귀의하는, 다시 말하면 번뇌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번뇌망상에게 내가 오히려 항복하는, 번뇌망상에게 항복하는 게 번뇌망상을 항복받는 길이에요. 번뇌망상한테 자유를 주는 게 내가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오묘한 이 역설을 실천을 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잖아요. 초심자는 이 본질을 알려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질이 화두니까 초심자는 본질을 알려고 화두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한번 본질이 확인된 사람은 찾아오는 중생을 제도하면 제도할수록 본질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지. 중생을 섭수, 번뇌망상을 껴안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이 의식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지. 왜냐하면 전부 다 에너지를 도로 받는 거니까. 아미타불이 겹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미타불 하나로 꽉 차는, 그러니까 그 길은 번뇌망상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살행 자체가 수행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화두 드는 거고, 두 번째 단계도 화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지일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먹고 이 물음 하나를 모르는 사람은 답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아는 사람은 이먹고의 이것이 스스로 분명한 상태에서 그 힘을 가지고 이 번뇌망상이라는 중생을 계속 구원하는, 구제하는, 그럴수록 자기는 커진다 이거죠. 번뇌망상을 내 편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나는 커진다. 번뇌망상을 내 편으로 만든 게 법당에 보면 부처님이 신장님들을 옆으로 딱 거느리는 그 모습이잖아요. 부처님이 신장들을 딱 거느린다고. 그 신장들이 부처님의 번뇌망상이라고요. 그걸 없애는 게 아니고 전환시켰어. 불법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그래서 그 힘으로 중생 구제가 정말로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우리가 실참을 할 때 딱 두 가지예요. 모르는 사람은 이목구 질문에 알려고 하고, 아는 사람은 이목구 상태에서 번뇌망상을 받아들이는가. 요거 딱. 요거를 진짜로 해야 된다 이거지. 예, 진짜로 해야 된다. 말로 그치지 말고.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예, 그 받아들인다는 게 진짜 어려운 문제지. 그냥 받아들인다는 건 거짓말이지. 예, 처절한 거지. 진짜 처절한 거지. 왜냐하면 나의 못난 모습이니까. 그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수행인 거지. 그냥 이렇게 좋게 하는 건 아니에요. 받아들이려면 정말 참 끔찍하지. 그게 선에 연관돼 있으면 그게 더 도드라져요. 더 도드라지지. 미치겠어요. 예. 미쳐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바닥을 치는 거지. 예. 사실 공부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흔히 이제 내면 아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내면 아이가 더 도드라져. 왜냐하면 눈이 예전에는 있어도 그냥 외면하고 그냥 해서 밟지 못했는데, 공부가 하면 할수록 밝아져서 더 잘 보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갈 걸 이제 더 잘 보이고 더 뚜렷하고, 그러니까 참 근데 안아주고 싶지만 이게 끔찍한 걸, 근데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안 되고, 그러니까 진짜 줄다리기 같은 느낌? 그러다가 또 한 번은 보름달이 뜨면 이 늑대가 또 한 번 또 나와서 울부짖거든. 그러니까 참 이제 그 수행의 힘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녹록치 않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나 다 본성은 본래 청정하지만 카르마라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서, 그것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또 이미 많이 이렇게 본성에서 멀어지게끔 해놓았거든. 근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또 사랑하면서
이 엎치락뒤치락 이 과정이 사람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래. 저도 그래요. 한 번씩 그래. 제가 속으로 언제 철날래? 그러기도 해. 이 나이 되어서도 희한하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거 있죠. 이제 웬만큼 좀 소화됐다 싶은데도 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사실은 알죠. 그러나 그러다가 보면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안 되어 있다니까. 참 이게 참 하여튼 해결법이에요. 수행이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이 문제가 극복 안 되는 것 같은데 겪다가 보면 어느새 문제가 이제 별로 내한테 문제가 안 된다는 그 느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괜히 도노 이런 말 들어가지고 뭐 단박에 한다 이런 말, 뭐 10분 만에 깨닫는다 이런 말 속지 마시고, 그리고 뭐 만나자마자 뭐 도노 1번, 2번 내가 지금 도노 시킨 사람이 몇백 번 진짜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성숙해가는 자기를 또 보게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멀쩡하다가도 그 옛날에 헤어진 애인하고 같이 수다 떨던 카페를 가면 괜히 그 생각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막 또 그 감정이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이 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을 때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도 그런 것이 어떤 의미로는 크게 나아진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꾸준히 이제 공부를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담담해진. 그래서 사실은 내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한강 작가가 언론에서 기자회견을 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는 한강 작가 모두 문학 소설가라면 빤하거든요. 인터뷰할 때 출판사, 평소에 거래를 하는 출판사를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문학과 지성, 창작가 비평, 또 한 군데, 그 한국의 메이저 출판사, 문학 사상이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출판사한테 마음에 드는 곳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라고 아버지 한성원 씨가 기자회견 준비를 이렇게 시켰는데, 한강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한성원 씨 입장에서는 내 말을 잘 들었던 딸이었는데 어느새 이런 저런 상을 받더니 세계적인 지성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자기 문학적인 주제에 어긋나게 이 세상이 이 전쟁통에 죽음이 이렇게 실어 나오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렇게 기자회견 들썩하게 잔치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정중하게 양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권했는데 딸이 그날 밤에 숙고를 하더니 그렇게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고. 근데 문제는 그런 말을 들어보면 내공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이 50세 중반밖에 안 됐는데 이 작가분께서 이런 큰 노벨 문학상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권하고 궁금해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정중하게 사양하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12월 10일 노벨이 돌아가신 날 그 기일에 맞춰서 하는 시상식 그 전날에 하여튼 그 해의 모든 노벨상을 받는 분들을 대표해서 만찬식에서 있어요. 딱 모든 사람이 정장하고 딱 앉아 있는데 그 단을 낮게 만들어요.
거기서 딱 이렇게 그 마이크가 올라간 단 앞에 딱 서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이 그 해에 받는 모든 노벨상을 수상자를 대신해서 수상 연설을 한다고요. 그때 하겠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는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말을 했다는 거야. 한강 작가가. 근데 이 말에서 굉장히 내공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팔딱팔딱 하는 내 마음, 경기에 부닥치고 또 잘 나가다가도 괜히 친구들 만나면, 도바 만나면 이게 또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계속 부둥켜 안고 같이 가다 보면 수그러들고 술그러들어가지고 어느샌가 이제는 내공이 이렇게 생겨서 주변에서 봐도 차분해졌다는 그 느낌. 딱 이미지 보면 있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게 세월이 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은 빨리빨리 뭔가를 하고 싶지만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본질의 입장에서는 공부할 것이 없어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업은 만만치가 않아. 근데 본질의 입장에서 그 업을 지금 다스려가는. 본질의 입장이 없으면 업 못 다스려요, 여러분. 그냥 깨놓고 말해가지고. 본질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에고가 자기 업을 스스로 다스린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에고 자체가 업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질의 힘을 빌려서.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본래 부처예요. 그러니까 이 본래 부처의 힘을 빌어서 내 안의 중생을 구제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바깥의 중생을 구제하는 것 이전에 먼저 내가 내 안의 중생하고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바른 길 같아요. 침도 안 나가는 듯한 그것이 바른 공부길이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내공을 기른다 이 말이 여기서는 이게 정답이에요. 네, 감사합니다.